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2차 세계대전 전범 도조 히데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 제목으로 페퍼로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요. 호사카 마사야스가 쓰고 정선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자, 책 소개를 보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논피식은 작가 호사카 마사야스는 치밀한 연구로 도저히 데키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 호사카 마사야스는 일본의 이 논픽션 저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일본 근대사, 쇼화, 그러니까 소화 천황이죠. 일제시대, 우리 강점기 때 일본 왕이었죠. 그 시대의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이다. 수호와 육군,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반향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태어났고, 주로 그런 연구를 이제 소화 시대 연구를 많이 했다. 번역한 정선태 교수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국민대 교수를 계시는데 동양 근대사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출판사에서 이 서평을 한 걸 보니까 도조 히데키를 통해 그의 시대를 들여다보다. 자, 도조 히데키는 전형적인 군인 출신 정치가로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 꼽힌다. 그래서 한때 도조는 대일본 지역의 광령을 만천에 따질 영웅이라며 일본인의 추앙을 받았지만 연합군의 패전하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몰락했다. 그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는 그는 역겨운 멸시의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그 행적을 일본 근대사의 치부로 여기지도 한다. 그런 이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민족들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대 일본 정치의 한계를 도저히 히데키나 몇몇 전범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 도조 히데키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 군사 지도자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 대해 무지했고 국제 법규에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군인이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는 국가를 병영으로 바꾸고 국민을 군인화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하겠다. 사실 이 도조 히데키가 모든 것을 한 건 아니겠죠. 소아 천황의 이제 지시와 또 천황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저자는 서문 중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조 히데키는 주로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육군대학이라든지 정치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42년에 육군상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되면서 절정을 이뤘다. 그리고 관동군 참모장을 근무하고 또 일본 진주만 폭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수상까지 한 것이 된 것이죠. 사실 이 도조 히데키는 일본 천황의 지시하에 여러 전쟁을 일으켜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쳐들어갔을 때는 많은 수많은 연합군 군인들을 이제 그 강제 노동시키면서 뭐 수만 명의 이제 전쟁 포로들 죽이기도 하고 뭐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수많은 징용 강제 노동자 그다음에 뭐 또 여성을 성노예로 삼기까지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미국 진주만을 폭격해서 이제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래서 결국은 이제 A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받고 이제 처형된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잡혀가지고는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권총으로 자기 심장을 쐈는데 직접 죽지 않고 다시 이제 미군이 그걸 이제 살려서 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또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시기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일어나 시작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전쟁을 에너지원을 삼은 국가다 말이죠. 거기서 가장 최고의 집단은 군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수상도 되고 이제 근데 일본을 보여주는 아예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도조 히데키의 제2차 세계대전은 근데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일본 제국의 제국적 폭력의 고통을 겪어했던 동아시아 역사를 조명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도조 히데키가 죽은 지가 74년이 지났는데 일본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패전의 일본 국민들은 도조 히데키를 비난하며 면죄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총사령부의 요구를 반영해서 국제평화를 위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안법을 공포했다. 일본은 그렇게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듯했다. 그러나 주권 국가로서의 자위권에 있다는 명분으로 자위대라는 무장 조직이 설치됐고, 이게 사실은 공식 군대 없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 대국이 됐다. 결국 다시 일본 군대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2010년에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도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본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우파 민족주의가 9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세력을 확대하면서 일본 사회는 우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조 히데키의 전쟁 범죄 행위가 서양의 침탈 아래 신음하는 아시아 민족들을 해방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는 우파들이 있다는 거죠.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헌법에서 전쟁 금지 조항을 지우고 자위대를 국가와 군대로 공식화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도조 히데키와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일본 국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길들이고 동원했는지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대일본 제국의 지배 논리에서 자유로서 없었던 조선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민족들을 전쟁과 죽음의 시간으로 내면 폭력의 정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목차를 보니까 이제 여러 도조 히데키가 이제 자란 것부터 그가 이제 정치군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가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쟁의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고 패배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목차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속으로 보니까 일본 우익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난을 너무 맹철하게 비판하는 수준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일본 우익의 논리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에 대한 비판을 추동해내지 못하는 타자에 대한 비판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성당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 도조 히데키라는 유령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일본 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되 동시에 그 눈을 돌려 우리 사회는 어떤지 냉정히 응시해야 될 것이다.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도조 히데키를 광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저자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 시각에서 도조 히데키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사회를 돌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식민화시켜서 거기서 일본의 어떤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무자비한 목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많은 나라를 침략했던 이런 정말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기술이었습니다.